정당한 생활 지도는 당연히 교사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권조례 정신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현장이 그러지 못하다는 네. 그런 실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과연 듣는 저희들로선 현장에서 그래도 학생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뭐 한두 가지가 없겠습니까? 그런 변화도 좀 알고 싶고요. 또 더 나빠진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것부터 좀 해보시죠. 긍정적인 네. 부분은 아무래도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과거에 저희들도 이제 97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그 학생 인권 특별 수업을 이제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되고 또 학교 현장의 인식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 이후에 어쨌든 선생님들이 느낄 때 그런 과거식의 어떤 지도나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행정적인 벌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또 경찰이나 뭐 국민 생활 이런 쪽에 이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생활지도 부분이 과거식의 고압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화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장훈숙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혁신학교 하나의 사례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또 지각하는 학생들의 사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토론 부분은요. 어떤 특정 사례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전국 학교 부분이나 특히 서울 지역 학교 부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인권조례는 더더욱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 부분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애들은 인권조례든 학칙이든 그런 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능력이나 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문제행동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좀 타이트한 학칙 부분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천차만별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인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부분의 기준 판단을 학교 구성원들의 자유적 그 민주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지키는 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을 보장을 하고 또 늘 주장하시는 그 학교 자치 부분의 어떤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인권조례 이전에도 사실은 체벌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으셨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인권조례 이후에도 체벌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학생의 관점과 교사의 관점이 다른 거죠. 선생님들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반면에 학생들은 여전히 아직 학생인권에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그런 좀 다양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사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가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도 뭐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예전에 이렇게 많이 신경 쓰던 규제의 부분, 두발이나 용모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자율성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범죄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좀 예를 들면 체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정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인권 조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고요. 사실은 또 체벌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조례는 인권 교육이나 아니면 권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지 오히려 마치 그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이제 인권의 문제가 그 추상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인권이라는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어쨌든 나쁜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다수의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권
또 소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어쨌든 그것이 모든 걸 다 규율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최소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기본적으로 좀 그 틀 속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오히려 더 좀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교사적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 학생적 입장에서만 보라는 부분도 저희들은 교사가 왜 존재합니까? 교사의 교권을 이야기하는데 교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Teachers right, 교사 개인의 권리가 있겠고요. 인권입니다. 그다음에 Teaching right입니다. Teaching right는 학습권입니다. 그거는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또 국민에게 부여받은 교육을 다 할 권리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여건과 환경 부분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 법 제도의 의무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의 이런 생활 지도권을 옥죄고 있다라는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난해 다른 아이의 휴대폰을 뺏어서 수업 시간에 큰 동영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왜 다른 아이 휴대폰을 뺐느냐 하고 했더니 아주 그냥 그 불손한 언행을 해서 엎드려 뻗쳐를 3초를 시켰습니다. 그 역시 선생님도 개별적 사례. 아니, 개별적인 사례인 부분인데 이러다 그 학생을 학생인권 조례를 가지고 행정적 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징계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경기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걸 접한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문제 행동 학생 부분에 대한 이러한 벌조차도 거기가 학칙에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조례를 근거해서 그 교사를 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교사들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도저히 문제 행동 학생을 벌할 수도 없고 규율하고 지도할 수 없구나라는 그 한계를 부딪힌다는 부분이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인권 조례의 부정적인 영향 부분이 고차가 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짤막하게 하나만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사실은 이걸 문제 삼는 쪽에서 체벌이니 두발이니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 그 이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학교에서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사당 학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의 어떤 노력들이 학교의 장에게나 아니면 교육청에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에만 쏠리다 보니까 정작 교사의 교권도 살리고 학생의 인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